제가 가격 싼 거부터 말씀드리면 강화마루, 강마루, 그 다음에 천연마루, 원목마루. 강화마루 같은 경우는 저렴한 거는 평당 원, 하편마루 같은 경우에도 규격별로 다양한데 평균 정도 적용될 것 같고, 원목마루 같은 경우는 중국산은 평당 한 유럽산 비싼 거는 뭐 평당 이 정도까지 가는 마루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마루 고르실 때 조금 현명하게 고르는 꿀팁 같은 거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루를 처음 고르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에 맞춰서 마루를 고르셔야 되니까, 일단은 저희 집이 평형이 몇 평형인지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전용 면적 5구 74, 84 해서 뭐 5구는 뭐 25평, 74는 뭐 30평, 84는 뭐 33평 이렇게 얘기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닥 면적은 확장 여부나 분양할 때 뭐 서비스 면적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은 평형이더라도 면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용 면적에서 약간의 오차는 있다라고 보시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단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격 싼 거부터 말씀드리면 강화마루, 강마루, 그 다음에 천연마루, 원목마루. 강화마루 같은 경우는 요새는 집에다가는 거의 안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격도 워낙 다양하고 해서 강화마루 일단 빼놓고 말씀드리면, 강마루는 내가 업체에 직접 맡기는지 아니면 인테리어 업체 통해서 통키로 맡기는지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있지만, 제가 대충 알기로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면 평당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평균적인 것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마루가 유통 단계가 생각보다 다양하게 있어서 저희 같은 제조업체가 있고, 이제 제조업체에서 물건을 받는 대리점이 있고, 또 대리점에서 물건을 받는 업체도 있고, 이제 좀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건 감안하셔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강마루는 걸레바지까지 한다고 했을 때 저렴한 거는 평당 10만원, 그리고 요새는 강마루도 사이즈 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가격대가 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평당 한 17만원, 18만원 이 정도까지 가는 마루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하판마루 같은 경우에도 규격별로 다양한데 평균적으로 한 14만원에서 한 18만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원목마루 같은 경우는 중국산은 조금 저렴하게 사이즈 작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14만원, 15만원, 그리고 유럽산 비싼 거는 뭐 평당 50만원, 10만원. 이 폭이 되게 다양한데 강마루, 천연마루, 원목마루 가격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만 알고 계셔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마루는 사이즈가 커지면 가격도 비싸진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문의하거나 상담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예산 잡으실 때 마루 사이즈가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루 시공을 했을 때 내가 지불하는 금액이 평당 단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마루가 몇 평이 쓰여졌는지에 따라서 자재값과 시공비를 같이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우리 집 바닥이 면적이 얼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시공하다 보면 잘려나가는 로스 부분까지 내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마루 로스율이 되게 중요해요. 이 사이즈에 따라서 로스율 차이가 많이 나고, 예산을 책정하실 때 그 부분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마루 대표적인 사이즈별로 평균적인 로스율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로스는 우리 집 구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표준 강마루 800에 95 사이즈 같은 경우는 5%에서 7%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드 패턴 중에 광폭이라고 하는 1200에 142, 165 제품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0%, 그리고 타일 강마루의 표준 규격 800에 400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15% 정도 로스가 납니다. 생각보다 로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사이즈가 크면 마루도 비싸지만 로스도 많이 나기 때문에 금액은 올라간다. 보통은 평당 얼마를 중요하게 보시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지불하는 금액에는 로스도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평이라는 단위를 저희가 많이 쓰잖아요. 마루 이 업계에서는 평을 3.24로 보통 많이 보거든요. 마루는 이 평 단위로 제품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따지면 이 제품이 한 박스에 몇 제곱미터 들어있냐, 그 부분까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마루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평으로 환산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마루 한 박스가 최대한 이 평에 맞춰서 나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박스당으로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공비가 평당 얼마 하면은 이걸 박스로 잡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한 박스가 3.24에 가까운 제품이 조금이라도 비용이 적게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우리 집을 시공하는데 몇 박스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제품값, 시공비를 지불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루는 그 시공할 때 당연한 얘기지만 바닥이 가장 중요한데, 바닥이 얼마나 편평도가 좋고 고른지, 그 다음에 함수율이 어떤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수율이 높은 바닥에 마루를 시공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난방했을 때 밑에 남아있던 그 잔습이 올라오면서 마루가 이렇게 들뜨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들뜨면 본드 주입할 수 있지만, 안 그러면은 일정 부위를 뜯고 재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수율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구축인데 우리 집이 바닥이 고르지 않다거나 그러면은 사이즈가 큰 제품이거나 보드 강마루 같은 경우에는 들뜸이 나올 소지가 많기 때문에 시공업체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마루를 결정하시면 좋고,
않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집이 뭐 미장을 새로 했다거나 아니면은 확장을 했다거나 했으면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치고 함수 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최소한 5% 정도 미만으로 떨어뜨리고 시공을 하시는 게 마루가 안정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바닥 컨디션에 따른 그런 거를 봤을 때 보드마루보다는 하판마루가 조금 더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고 시공업체와 의논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마루를 이제 조금씩 줄여 나가다 보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마루 디자인에 대해서 골라야 되잖아요. 마루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는 아마 마루 시공되는 비율 중에 최소한 70% 정도는 강마루일 거라고 보고, 강마루 같은 경우는 마루가 진짜 종류가 너무 많아요. 저희만 해도 마루 종류가 한 10가지 넘을 거예요. 브랜드도 많고 종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거 고르시려면 되게 막막하실 건데, 이 선택지를 줄여나가려면은 디자인에서 내가 우드 패턴을 할 거냐 아니면 타일 패턴을 할 거냐, 이거를 일단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좁혀 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우드 패턴 같은 경우는 따뜻한 느낌이나 이런 느낌 줄 수 있어서 좀 그런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시는데, 요즘에는 우드 패턴은 사실은 선택되는 비중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우드 패턴을 하시고 좀 젊으신 분들은 좀 타일 패턴을 하시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드 패턴이 나쁘다 뭐 하다 뭐 그건 아니고, 요즘에는 워낙 타일 패턴이 유행을 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타일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드 패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이즈 800에 95에서부터 뭐 2400에 230까지 사이즈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사이즈에 따른 금액 이런 거 참고하셔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사이즈가 크면 무조건 좋다, 사이즈가 작으면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그거는 각자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제품 약간 홍보를 하자면 타일 제품은 모네 로키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길이 800, 폭 400, 두께는 7.7mm, 그래서 표준 규격의 제품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로키라는 제품이 많이 알려져서 접하시기가 좀 쉬운 제품이고, 말씀드렸지만 합판 소재의 타일 패턴 제품 중에는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그렇다고 품질이 나쁜 것도 아니고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제품이니까 타일 패턴을 생각하시면은 로키라는 제품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드 패턴 마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요즘에 800에 95 같은 규격은 솔직히 잘 안 하는 제품이고, 주로 많이 하는 제품들이 1205에 142, 1205에 165,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하고 실제로도 가장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1205에 142 제품은 모네 프리머스, 모네 시그니처라는 제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모네 프리머스는 동조엠보는 아니고 주렘보 제품이고, 패턴들이 컬러 베리에이션 별로 없이 은은하고 무난한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고, 요즘에 저희가 좀 주목받고 있는 모네 시그니처라는 제품, 그것도 142폭 제품인데 요거는 프리머스와는 다르게 동조엠보 제품이고, 제품의 패턴이나 엠보의 이런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원목에 가장 가까운 강마루다, 제가 몇 번 강조 드리고 영상도 찍었지만은 우드 패턴을 고려하시는 분들이고 또 원목 느낌을 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할 만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165폭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네 프리머스에서 베스트 컬러를 모아서 출시한 모네 프리머스 2라는 165폭 제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루 선택하실 때 자신 있는 제품이니까 꼭 고려하셔서 하시면 선택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마루를 고르실 때 청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로봇 청소기를 많이 쓴다, 뭐 물 청소기를 많이 쓴다, 뭐 스팀 청소기를 많이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마루는 목재이기 때문에 습기와 열에 약한 거는 맞는데 스팀 청소나 이걸로 인해서 마루가 문제됐다는 경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조사에다가 이제 문의를 하게 되면 안전하고 보수적인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스팀 청소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스팀을 이 한 군데다가 너무 오래 지속적으로 강하게 쏘이면 그쪽 부분은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쓱쓱 문지르는 정도로 스팀 청소하는 거는 문제없다. 마루를 고르실 때 청소 측면에서는 저는 크게 고민하실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게, 그런 사례를 많이 들었거든요. 입주 청소, 특히나 그 타일 강마루 시공을 해놓으면 입주 청소 업체에다 얘기하지 않으면, 요새는 강마루가 워낙 잘 나와서 타일 강마루를 시공해놓으면 타일인 줄 알고 세제를 물에 풀어가지고 바닥에 부어서 이렇게 청소를 한다고, 그걸로 인해서 하자 발생하는 사례를 제가 좀 많이 접했거든요. 특히나 이음매 쪽에 이렇게 부풀어서, 그냥 물보다 그 세제물은 화학적인 그런 것까지는 저도 연구를 못 해봤는데 이 목재를 좀 부풀게 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입주 청소 업체에서 그 실수할 확률이 타일 강마루가 높기 때문에 청소하실 때 절대로 물 바닥에 물 확 뿌려서 하지 말고 그냥 물걸레 청소 여러 번 깨끗하게 하고, 어차피 살면서 물걸레 청소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음매 마루 분진이 많이 들어가지 않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음매가 정말 큰 마루거나 아니면 시공이 좀 잘못됐거나 아니면 바닥이 안 좋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틈이 벌어져서 시공되지 않고서는 그 틈이 들어갈 정도로 틈이 크지가 않거든요. 요새 마루 업체
업체들이 이 이음매를 좁게 하기 위한, 이음매를 차별화하기 위한 경쟁이 좀 많이 붙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조금 자신이 있고 현재 제품들이 이음매들이 좀 좁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조만간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인테리어 고민하시는 분들 보면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마루인 것 같더라고요. 마루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